자, 출발하도록 할까요? 아이고,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 공부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때죠. 그렇죠?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때가 조금 피곤할 때입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 11월부터 배우신 분들이야 괜찮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36쪽입니다. 가산세. 요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올해 개정이 됐고 작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올해부터 이제 개정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가산세라는 내용이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요걸 한 바닥으로 요약을 해드릴게. 자, 요거 따져보면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징수 방법을 배웠죠. 개인 간의 매매는 정부가 그때그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은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3개 배웠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요 3가지는 사고 팔 때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둡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미리 합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럼 신고 납부할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언제까지 신고하라 이거예요. 미리 알아두면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 며칠 이내? 근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할 뭐가 있느냐?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의무? 60일 이내 해야 돼. 근데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것은 뭐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야.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신고 안 했어. 여기서 알아둬. 세금의 성격. 항상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요때까지 신고해야 돼. 안 한다. 안 하면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와요? 너 왜 60일 지났는데 취득세 신고 안 한 거야? 하고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럼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고해야 돼. 안 했어. 고지서 날라와. 그럼 고지서에는 뭐가 인쇄돼서 오느냐? 너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더니 왜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벌칙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는 뭐냐?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붙이는 벌칙의 성격이죠. 그리고 이름은 가산세야. 세자가 나왔으니까 얘는 세금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세금에 해당돼요. 그러면 가산세는 2가지를 배웁니다. 이게 다예요. 첫째는 신고를 제때 안 했구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겠네. 그럼 납부도 늦게 내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되는 거죠. 요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했다가 납부지연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해서 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로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 숫자만 나옵니다. 그럼 신고불성실,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제대로 하는 건 첫째, 과소신고. 적게 했다. 적게 했으면은 10% 가산세가 부과돼.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어. 뻔뻔스러워. 곱빼기 몇 프로?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따 다 밑줄 쳐드릴 건데 안 써도 되는데. 그래요? 써. 괜찮아. 다 쓰세요. 과소신고, 무신고는 요건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이란 말은 뭐냐?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야. 하다 보니까 신고 날짜 지나갔어. 하다 보니까 적게 신고했어. 고의성이 없어. 그럼 10%, 20%. 그 다음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이다. 그랬으면은
벌칙이야.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야. 고의성이 있으니까 얘는 과소신고라든 무신고라든 얘는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적게 신고해도 나쁜 놈이고 무신고해도 나쁜 놈이야. 그럼 모두 몇 프로? 40% 적용이 된다. 곱빼기. 그러니까 신고를 과소 몇 프로? 10%, 무신고 20%, 고의성이 없을 때 부당한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이다,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야. 세금 떼어먹을 작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럴 때 몇 프로? 40%.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를 늦게 냈으니까 이자처럼 붙어요. 이자는 아니에요. 가산세니까 세금이야. 그러나 성격은 이자 성격이야. 이자처럼 매일매일 붙어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가 붙는다는 것. 끝. 요거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정리할게요. 자, 정리.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와? 잠깐 대기. 나 당황했어. 지금 다리가 뻐근거려요. 어제 좀 운동을 좀 했더만. 자, 신고를 안 하면은 가산세가 날라오는 게 아니야. 무슨 가산세는 세의 일종이에요. 가산 이러고 게 항상 알아도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가산세가 날라오는 게 아니야.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여기에 뭐가 인쇄가 돼서 와? 가산세. 그럼 가산세 불러보죠.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부당한 방법? 납부는 매일매일부터 10만 분의 얼마? 끝. 이거 10달 동안 배울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1, 2월은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세법, 숫자니까 외워야 된다. 외우면 금방 까먹어. 대신에 요건 어디서 배우냐? 취득세 배울 때 또 나와. 등록면허세 또 나와. 잊어먹을 만하면 양도소득세 또 나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의 시간에 할 거예요. 어떻게? 과소신고? 이렇게 하면 1% 이러지 말고 손가락 뭐야 이러지 말고 다시 NG. 과소신고? 무신고? 부당한 방법? 납부는 매일매일부터요. 이자처럼 10만 분의 25. 이걸 강의 시간에 매번 해봐. 나도 모르게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있어도 세법은 외울 게 없다는 것.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우는 거지 강제로 외우면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뭔 말인가 이제 좀 이해 가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과소신고, 무신고, 부당한 방법, 납부는 매일매일부터 10만 분의 얼마? 25. 끝. 이러면 되겠죠. 요거에 관한 것이 교재는 37쪽 그 박스 그것만 보시면 돼. 그 박스 세목에 국세협회 밑줄 양도소득세 나와 있죠. 오른쪽에 무신고. 무신고는 일반이라는 건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 20%. 부정, 부당 몇 프로? 40%. 그 밑에 밑줄 과소신고. 과소신고는 부정한 방법 몇 프로? 40%. 일반 몇 프로? 10%. 거기에 플러스라고 돼 있죠. 왜 그런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 그 다음에 밑줄 납부지연가산세는 동그라미 1과 2가 있지만 오늘은 1번만 밑줄 지연이자 성격. 이자 성격이지 이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는 두 번째 줄에 매일매일 붙는 것만 밑줄 치면 돼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가 추가가 될 게 있지만 오늘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것. 끝. 그러면 그 밑에 지방세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요거는 금방한 양도소득세와 똑같아. 똑같은 거니까 밑줄 또 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이 가산세에 관한 것이 36쪽부터 40쪽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읽다가 기절합니다. 가출해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걸. 말 이해가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밑줄 친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3월 달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방 했던 대로 자,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알겠는데 여기에 과소신고에는 공식이 이렇게 나왔단 얘기죠. 뭐가 나왔습니까? 부정한 방법이면 40%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10%고 그런 다음 더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요거 궁금해 하실까봐 기초 때는 안 하는 건데 개강 때 안 하는데 여러분 해주고 싶어. 왜?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그럼 요건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실무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시험용이야, 시험용. 이건 뭐라 그러냐? 우리가 보세요. 과소신고에서 그럼 가산세가 몇 프로예요? 10%로 우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설마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했어도 들키면 우겨야 돼.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근데 이건 뭐냐? 어느 넉나간 사업자 고백이야. 넉나간 사람이야. 뭐냐면은 자 100원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60원만 신고 납부했어. 그럼 과소신고 몇 프로 했어요? 40원 적게 신고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신고 안 하거나 신고를 틀리게 하면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죠? 고지서. 야, 너 100원인데 왜 60원만 신고해서 40원 더 내야 돼? 너 일부러 그랬지? 그럼 우리는 무조건 우겨야 돼. 아니야. 신입사원 시켰더니 실수해서 그런 거야. 그래야 10%만 매기죠. 근데 요번엔 뭐냐? 야, 너 100원인데 왜 60원만 신고했어? 너 40원 일부러 그랬지? 하니까는 뭐라 그러냐? 들켰네? 이런 거예요. 들켰네? 사실 이 중에서 30원은 부정한 방법. 즉 일부러 세금 떼어먹으려고 적게 신고했어. 이런 넉나간 사업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솔직하고 괜찮은데 뭐 이러면 할 말 없지만 그럼 야, 나 30원은 일부러 그랬어. 그러니까 세율은 가산세 40% 낼게. 그래서 12원을 낼래. 근데 40원 중에서 30원은 고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10원은 내가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10% 낼게. 그래서 1원 낼게. 그래서 요 두 가지 합해서 13원 낼게. 이거예요. 요 말뜻 이해 가요? 그러니까 들켰으면 무조건 고의성이 없다 그래야 10% 내는 건데 이거는 고백을 한 거야. 적게 신고한 것 중에서 요 금액은 일부러 그랬으니까 요건 40% 낼게. 나머지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10% 낼게.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왜 따로따로 계산할까? 세율이 다르니까. 그런 다음에 합해서 얼마 낸다는 얘기야? 13원을 낸다는 얘기죠. 요 말뜻 이해 가시나? 그래서 플러스가 나온 거야. 고의성이 있으면 세율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해라? 합산을 한다는 얘기죠.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과소신고는 고의성이 없으면 몇 프로? 10%. 고의성이 있으면 40%가 된다. 그 얘기 설명한 거죠. 이거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 없어요. 무조건 우겨야 되는 거죠. 들키면 무조건 우겨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거니까. 끝. 그 다음에 41쪽에 용어의 정의가 42쪽까지 나왔습니다. 요건 체크하세요. 요거는 3월 달에 한번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책이 두꺼운데 4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1월달, 2월달은 이 중에서 이번 시험에 나올 비중이 큰 단원들을 설명하고 비중이 적은 건 체크해서 3월달엔 어떻게 강의하느냐? 중요한 건 복습하고 안 나올 거 오늘 안 한 것들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야 4주간의 요 책이 끝나게 되는 거죠. 나눠서 설명해야 됩니다. 1, 2월, 3, 4월. 그래야 부담이 없죠. 처음부터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출합니다. 듣다가 기절해. 자, 가산세 여기까지. 가산세 요 내용 이해가요? 우리가 지금 첫 시간하고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설명할 때 이해는 가셔? 진짜로?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지금 몇 분들은 피곤해서 많이 얼굴이 피곤함이 쏟아져 있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를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시간에 또 하고 할 거니까. 자, 43쪽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나와 있죠. 요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 납세 의무의 성립, 소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건 순서가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순서. 첫째,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라고 하면은 순환 과정이 3단계가 있어. 3단계가 돌고 도는 거야. 첫째 뭐냐?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성립. 그 다음 그럼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확정.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면은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된다. 요 순서야. 의무가 성립되고 금액이 확정되고 확정된 걸 은행에 납부하면 의무가 소멸 끝나게 되겠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성립이 됐을 때 뭐가 시험에 나오냐? 성립 시기. 얘가 나오는 거예요. 성립 시기는 뭐냐? 내가 이름을 줬어. 때라고. 어느 때 성립하느냐? 하나 해보죠.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성립할까요?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취득세라는 걸 내겠죠. 부동산 취득도 안 했는데 눈이 오네. 기분 꿀꿀한데 취득세나 낼까? 이런 건 없단 얘기야. 취득해야 성립하는 거죠. 바로 이게 성립식입니다. 때. 따라서 얘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세는 지문에 힌트가 다 나와요. 힌트 찾는 연습을 해봅시다. 첫째, 취득세가 시험에 나와. 취득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취득, 그러면 언제? 취득하는 때.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에요. 연결이 맞냐 틀리냐 시험 문제야. 그 다음 등록이 나오면 뭐가 된다? 등록하는 때. 일단 2개는 먹고 들어가죠.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요거 이해가요? 세법은 이렇게 문제 힌트가 나와.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는데 이 중에 재산세다 그러면은 종부세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게 뭐야? 재산세.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 뭐죠? 종합부동산세가 되죠. 요거는 작년 12월에 세법이 개정이 됐고요. 지난 6일, 1월 6일 날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종합부동산세 배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리고 조세가 지금 개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확정된 게 있고 확정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올해 시험에 확정된 것만 반영이 되니까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강의 시간에 내가 개정된 게 있으면 교재로 수정해 드릴 거예요. 그때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뭐냐?
개인 간의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죠. 일일이 맞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재산세 기준일을 선포합니다. 기준일. 즉 1년 중에 하루를 기준일로 선포하니까 요 날짜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고 요 날짜에 재산이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그 기준일이 과세 기준일이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일. 이건 1년에 꼭 고정입니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 그럼 올해 재산세 내야 돼. 6월 1일 날 재산이 없어. 그럼 올해 재산세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됐을 때 매도인은 잔금을 5월 말까지 받으려고 애를 써요. 재산세 피하려고. 매수인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주려고 그래. 올해 재산세 안 내려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매도인, 매수인 싸우니까. 합격하신다면.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이 있다. 재산세 내고 없다. 안 내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재산세하고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 재산이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있어야 돼? 6월 1일 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 날 상황을 보는 거야. 7월 1일 날 주민등록이 돼 있다. 그럼 주민세 내야 돼. 7월 1일 날 주민등록 말소가 됐다. 그럼 낼 필요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과세 기준이 이해가요? 재산은 6월 1일 기준, 사람은 7월 1일 기준이 된다는 것. 6월 1일, 7월 1일. 오케이? 재산은 몇 월 며칠? 그 다음 사람은? 궁금하면은 여러분이 주민등록 말소를 당해봐. 그럼 올해 주민세 안 내. 또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부동산을 5월 말까지 팔아봐. 그럼 올해 재산세 안 낸다는 것.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있는데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수시부가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걷는 거야. 이름이 나왔어. 수시부가 수시로 걷어. 그럼 여기 보세요. 1년 중에 5월달이 세무서가 제일 바쁩니다. 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달이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달이에요. 제일 바빠요. 그럼 5월달이야 소득세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5월까지 기다려줘. 왜? 신고기간이 5월달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사장님은 5월까지 안 기다려. 수시로 돈 생길 때마다 걷어. 이걸 수시부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딴 분들은 5월까지 기다려줘. 근데 이분은 5월까지 안 기다려줘. 그러면 이분에 대한 혜택일까요? 불이익일까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성인인데 이분은 미리 걷어. 돈 있을 때 미리 걷어. 이분들은 5월까지 기다려주고 이분은 그냥 5월 되기 전에 미리 걷어. 그럼 이분한테 불이익 주는 거죠. 미리 받으니까 왜 불이익 줄까? 생각해봐. 왜 불이익 줘? 딴 분들은 5월까지 기다리는데 왜 이분만 불이익 줄까? 전 세법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식을 물어보는데 그건 뭐냐? 이분은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세금을 떼먹힐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걷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수시부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때까지 기다리면 떼먹힐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걷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시부가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왜냐하면 떼먹힐 우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내용이 삭막하잖아.
그러니까 점잖은 말로 수시부갈 사유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수시부갈 사유가 어떤 사유라고 그랬죠? 떼어먹힐 우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걷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죠? 수시부가. 요거는 재산세 배울 때 또 나와. 양도소득세 배울 때 또 나옵니다. 오늘은 총정리 배우는 거야. 그래서 수시부가는 불이익이다. 왜 불이익 주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떼어먹힐 우려를 뭐라고 얘기한다? 수시부갈 사유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어려운 게 요놈과 요놈이 제일 어려운 거 시험에 나오면 왜 그러냐 하면은 소득세 소득세다 그러면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죠. 그럼 소득은 어떻게 어디까지의 소득을 계산해야 되느냐? 상식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벌은 것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치 소득을 얘기한다? 12개월, 1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소득세는 그 1년을 뭐라 그러냐?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소득세법에서 또 배웁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이란 얘기야. 몇 년? 콕 찍어 고정이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1년. 그럼 1년인데 그럼 이날 성립하냐 이날 성립하냐인데 소득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야 끝날 때 성립해. 항상 장사는 끝날 때 하는 거야. 1일날 사업장 문을 열면서 나 올해 계약서 200건 쓸 거니까 세금 내야지 이래요? 아니죠. 1년 마지막 날에 사무실 문을 잠그면서 야 1년 동안 내가 계약서 많이 썼구나. 그럼 내년 5월에 신고해야지 이러죠.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있는데 이날이냐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도 나오지만 몇 년 전에 날짜로 나왔습니다. 날짜는 콕 찍어서 몇 월 며칠?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도 맞는 거고 12월 말도 맞는 거란 얘기죠. 그럼 이게 시험에 왜 어렵게 나오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연결이 된다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리를 갖다가 이용해 출제자가 뭐라고 나오냐? 소득세니까 소득을 항상 집어넣어. 왠지 그럴듯해 배.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니 다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와. 왠지 그럴듯해 배잖아. 말 이해가요? 이래서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야. 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다. 이게 연관이 안 돼. 그냥 소득자가 나오면 그럴듯해 배는 거죠. 이게 난이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성립시기, 모의고사 때도 똑같습니다. 성립시기가 나오면 소득세가 있나 없나 보세요. 얘는 항상 나와. 틀리게 나와. 맞게는 안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소득자가 들어가서 여태 출제된 내용이 뭐냐? 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때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소득자만 딜있다 나오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중간 예납 소득세가 나오는데 힌트가 나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몇 년이야? 1년이야. 그런데 중간 예납이래. 그럼 중간 예납이다 그랬으면은 중간 예납 기간이 나오는데 과세 기간은 몇 년? 중간이야 중간. 중간은 몇 개월? 그봐 또 겁먹잖아 자꾸 그냥 오늘은 해대니까. 중간은 몇 개월? 앞에서부터 1년이잖아 1년. 그럼 6개월은 질문 들어갑니다. 앞에서 6개월 뒤에서 6개월. 더워. 항상
이거는 반이야, 반. 반이면 앞에서 반이 돼야 되죠. 말 이해가요? 여러분이 안 되겠다. 비장의 무기 설명. 설 때 떡국 드시잖아. 그럼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을 때 앞에서부터 잘라요? 뒤에서부터 잘라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래. 가래떡 맨 처음 나오는 게 앞이잖아. 앞에서부터 일정한 걸 자르잖아. 뒤에는 반죽이 안 됐어. 그렇잖아. 뒤에서부터 자르는 건 아니잖아. 괜히 예를 들었다. 항상 보면은 1년인데 중간이면은 앞에서부터 중간이란 얘기야. 따라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6월까지가 앞에서부터 반이야. 7월부터 12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연합이 뭐냐면 1년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그럼 1년이 넘어서 세금을 걷잖아. 예산이 좀 적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걷는 거야.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를 미리 걷는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7월부터 12월까지를 미리 걷는다. 이건 미리 걷는 게 아니잖아. 에? 그래서 중간연합은 이름에 힌트가 나와. 중간이니까 6개월. 그럼 이 중간연합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날짜를 콕 찍어 몇 월 며칠이 될까? 6월 30일도 맞는 거란 얘기지. 최근에 나온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요 놈이 나왔습니다. 6월 30일. 요거 소득세는 1년이니까 12월 31일.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도 맞고 12월 31일도 맞고요. 중간연합은 중간연합 기간이 끝나는 때도 맞고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30일도 맞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립 시기가 나왔을 때 제일 난이도 높은 게 소득세란 얘기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년. 그 다음에 나머지 쉬워요. 상속세 언제가 된다? 상속이 개시된 날.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날은 점잖은 표현이고 실제로는 뭐가 되느냐? 사망한 날이 됩니다. 돌아가신 날. 그렇게 하면 험악하니까 이렇게 언어순화해서. 그리고 알아두셔. 상속받으면 세금 몇 번 내느냐? 2번 내요. 상속세 1번 내고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1번 내요. 다 누가 내는 거냐?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증여받아도 세금 2번 내요. 증여세 1번 내고 취득세 1번 냅니다. 누가?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주는 사람은 상속세, 증여세 안 내. 받는 사람이 낸다는 것. 그러면 상속세, 상속이 개시될 때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증여세, 재산을 취득하는 때 받는 사람이 내니까 그럼 증여세도 취득하는 때 취득세도 취득하는 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노골적으로 힌트를 줘. 증여세는 증여자를 꼭 집어넣어. 이게 시험 문제야. 증여세는 언제 성립하느냐?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느냐? 취득하는 때. 이렇게 구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세인데 인지는 수입인지라고 그러죠. 수입인지는 언제부터 첨부하느냐?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를 첨부해야 돼요. 그럼 인지세는 언제 성립되느냐?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가 싼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또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이 없어. 운전면허 원서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하면 수입인지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인지는 언제 성립되느냐? 원서 작성할 때. 조금 내용이 안 좋으니까 원서나 계약서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동차세. 자동차세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내죠? 2번.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내죠.
1월 달에 선지급하면은 일정액을 할인받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는 6월 또는 12월이야. 그러면 언제가 되느냐?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날 성립이 된다. 며칠 날? 1일 날. 끝. 여기까지 성립 시기에서 한두 개는 빼놨습니다. 3월에 배우려고. 일단 많이 나오는 요거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때. 그러니까 언제 성립되느냐? 요거는요, 교재는 페이지가 많어. 왜? 국세, 지방세 따로따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따로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43쪽에 필요한 것만 밑줄 복습 한번 해볼까요? 43쪽에 양괄호 1번 밑줄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국세만 나왔죠. 동그라미 1번의 밑줄 소득세만 공부합니다. 법인세는 안 해도 돼요. 소득세는 밑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또는 위에 괄호 열고 콕 찍어 몇 월 며칠 고정된다고 그랬죠? 12월 31일 괄호 닫고 같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번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건너뛰고 6번 인지세 언제?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건너뛰고 10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뭔가 허전해. 괄호 열고 몇 월 며칠? 6월 1일 재산세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반괄호 2번 예외에서 동그라미 3번 밑줄 증간예납하는 소득세, 그것만 공부합니다. 증간예납하는 소득세, 바로 밑에 줄에 밑줄 증간예납기간 건너뛰고 끝나는 때, 끝나는 때 잘 찾을 수 있나? 그래서 연결해서 공부하면은 증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콕 찍어 몇 월 며칠이죠? 6월 30일. 요거는 왼쪽 참고란을 보시는 게 나아요. 왼쪽 참고란에 보면 소득세 증간예납 기간 나와 있죠. 증간이니까 앞에서부터야 뒤에서부터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 증간예납하는 소득세 성립 시기는 증간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도 맞고요. 괄호 열고 콕 찍어서 몇 월 며칠? 6월 30일. 뭔 말인가 이해 가실래나? 이런 식으로 밑줄 쳐드린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언제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 거기까지 국세고요. 양괄호 2번 밑줄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들어갑니다. 1번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는 등록과 면허가 나오는데 등록만 공부합니다. 동그라미 기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맨 끝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동그라미 6번 밑줄 주민세. 주민세는 기업, 개인분, 사업소분만 공부합니다. 과세기준일 주민세는 몇 월 며칠? 7월 1일. 괄호 안에 개인은 7월 1일, 사업소는 7월 1일 똑같은 걸 이렇게 두 번 썼죠. 왜냐하면은
요게 재작년까지는 7월 1일, 8월 1일 달랐어요. 했다가 통합이 됐어. 그래서 옛날 원고를 그것만 수정한 거예요. 그냥 다 합해서 그냥 7월 1일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 45쪽에 동그라미 8번 밑줄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소유만 하시면 돼요. 주행은 필요 없어. 동그라미 기억.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이 된다? 1일 날이 된다는 것. 되시겠어? 거기까지가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들이 되죠. 자, 그러면 뒤에 46쪽에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한번 잘 들어요. 국세 및 지방세 밑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자, 봅니다. 1번 밑줄 뭐가 포인트죠? 주민세.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5초도 안 걸리고 나와. 답이 몇 번? 1번. 요게 29회 때 마지막 나온 문제예요. 그럼 잘 봐요. 29회 때 나왔으니까 30, 31, 32, 3년 지났죠? 올해가 4년 차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셔? 근데 오늘 배운 것만 갖고도 답 찾는 건 지장 없다는 얘기야. 그 중에 2번과 3번, 동그라미 2번, 3번은 아직 안 한 거예요. 넘어가고 4번 밑줄. 증간예납소득세. 증간예납소득세는 1년 중에 중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콕지가 몇 월 며칠? 6월 30인데 12월 말 나와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 근데 여기 며칠? 10일.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오늘 개강인데 기출문제까지 지금 풀이 설명하고 있어요. 힘드실 거는 내가 알아. 그렇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기출문제는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프린트도 나가고 모의고사 나가고 시험 때까지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가 못해도 5, 60번 풉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학습이 최고란 얘기죠. 숫자 외워라. 그럼 외울 사람 금방 잊어먹어.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제사는 6월 1일, 그 다음에 주민은 7월 1일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죠. 어때요? 이 기출문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요건 빼고 할까요? 문제 풀이까지 해드려? 괜찮아요? 글쎄 옳시다. 어차피 계획적이에요. 다 풀기로 할 건데 괜히 한번 약 올려본 거죠. 해볼 만한 거다. 이게 자신감 갖자 이게요. 자, 그 다음에 46쪽에 네모 2번의 밑줄 납세 의무의 확정이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 그랬으면은 요거예요. 간단합니다. 얘는 나와도 땡큐야. 확정이라는 것은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 보세요. 취득세, 징수방법 배웠죠?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신고 납부라는 건 뭐냐? 내가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서 작성하면 과세표준도 내가 써야 되고 세율도 내가 쓰고 산출세액도 내가 계산해야 돼. 공식 아까 했잖아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거기를 내가 계산해.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금액을 확정할까? 내가. 신고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신고라는 건 내가 금액을 결정해야 돼. 그런데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있죠? 고지서에 보면은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내가 계산한 거야? 정부가 계산한 거야? 정부가 계산한 거야. 그럼 금액을 누가 결정해? 정부가. 정부라는 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과세관청 또는 정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신고서 내가 작성하니까
고지서 날라오는 건 금액이 인쇄돼서 와. 이 금액은 나는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정부가 결정한 거야. 정부를 과세관청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결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결정했다. 정부가 결정했다. 이 말은 다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야. 정부가 결정, 과세관청이 결정,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두 가지만 알면 돼. 납세 의무자, 내가 결정하는 건 신고 납부할 때. 고지서 날라오는 건 과세관청이 결정한다. 그래서 확정이란 말은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야. 신고 납부 누가 한다? 내가. 고지서 누가 계산한다? 정부가. 이것만 알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자동 확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은 필요 없으니까 47조 납세 의무의 확정은 밑줄 칠 거 없어요. 누가 결정하느냐만 알면 돼. 그것이 바로 예제 문제 보세요. 21회 때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과세표준과세액을 밑줄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 고지서 보낸다는 거 아니야? 여기 보세요. 정부가 결정했다. 과세관청이 결정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건 다 고지서야. 따라서 정부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래. 이 말을 해석하면은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거야. 그런데 밑줄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사장님한테 할까요? 사장님한테 고지서 1억짜리 보내드렸어. 이게 원칙이야. 종부세. 근데 사장님이 내가 1억까지는 너무 많어.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신고할 거야. 이분이 신고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신고했더니 1,000만 원 냈어. 근데 이게 통과가 됐어. 그럼 옛날에 고지서 보낸 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럼 정리합니다. 고지서 1억을 보냈어. 근데 사장님이 어떻게 됐느냐? 신고를 선택을 해서 1,000만 원 냈어. 그게 끝이야. 그러면 사장님이 그럴 거 아니야. 공무원한테 옛날에 1억짜리 고지서 날라온 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야. 대답해 줘야 돼. 여기 사장님이 1,000만 원 납부해서 끝났어. 그러면 사장님이 공무원한테 예전에 1억짜리 고지서 날라온 건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공무원한테 물어봤어. 그럼 공무원이 뭐라 그럴까?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 아는 거요. 고지서 필요 없잖아. 확 불질러 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없던 걸로 하세요. 이걸 찢어버리세요. 불질러 버리세요. 이러면 삭막하니까 이럴 때는 없던 것으로 본다. 뭐가? 고지서 하면 싼티나니까 정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해석할게요.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원칙이다. 정부 결정은 고지서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신고했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정부 결정, 고지서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아실 때 정부의 결정이다. 과세관청이 결정이다. 다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고지서. 그럼 신고했으면 고지서는 없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요약하면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죠. 양다리 걸치는 세금은 못 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게. 이런 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은 단어가 낯설기 하지만은 10달 동안 이 내용을 반복하면 나중에 도사된다니까. 나중에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다리 꼬고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마킹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단어만 알면 되니까. 제 말 이해가요? 오늘은 이제 첫술 밥을 띄었지만은 앞으로 하다 보면은 내용이 다 비슷해요.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앉아 있는 것도 훈련이야. 그죠?
좀 쓰시고 안 그래요? 쓰셔요? 원래 공부를 안 하다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앉아있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것만 잘하고 체력 관리 잘하시고 컵라면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이건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이 빠져요. 한두 달은 빠집니다. 앉아있는 게 고통이니까. 그 다음부터 적응하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은 키로수가 더 늘은, 죄송합니다. 이 얘기까지 난리 날 것 같아.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해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오늘 거울 보고 집에서 보세요. 내가 독한가 안 독한가? 독하다. 합격 100%입니다. 독한 사람이 빨리 붙어. 착한 사람은 시간이 걸려. 왜 그런지 알아요? 함정엔 다 걸려. 함정이란 함정은 다 걸려. 착한 사람은. 독한 사람은 함정에 안 걸려요. 그냥 오늘 거울 보고 내가 착한가 독한가 보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만 안 받으시면 어려운 게 없고, 요번에 작년에 그 합격자 1차, 2차 동차 합격자가 더 많았습니다. 원래 동차 합격이 힘든 거거든요. 작년에가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합격자 중에서 첫 시험에 합격한 분,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두 번째 보는 분도 있겠지만 1차, 2차 동차 합격자가 2차 합격자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주 의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 왜? 처음 시험 볼 땐 6과목 어렵잖아. 근데 그 6과목을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합격자 수가 더 많아요. 이 얘긴즉슨 뭐냐? 악다구니로 덤볐다는 얘기예요. 난이도가 어려운데도 동차 합격자가 생겼다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지니까 공부를 정신없이 한 거예요. 독하게. 그래서 1차, 2차 동차 합격자가 많아진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야. 독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원래 2차 합격자가 더 많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하게 공부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가 비슷할 거니까 독하게 공부해야 붙는다는 거. 독하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 앉아있듯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시험 때까지 거의 그 안에서 합격자가 나오니까 버티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뭐 감안하고 오셨지? 설마 과목이 한 과목만 시험 보는 줄 알고 온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분도 있어요. 책 한 권만 갖고 시험 보는 줄 알고. 근데 그분도 독하게 하니까 동차 합격이 되더라고. 여름에 여기 부항을 막 떠, 부항 자국 있고 살이 쭉쭉 빠져. 여자분인데 처음엔 맨날 놀러 다녔다가 그분 얘기를 내 개강 때마다 거의 하거든요. 앞으로 여자분인데 독하더라고. 작정을 했는지 실력이 쑥쑥 늘더니 동차 합격됐어. 맨날 여기 잠깐만 이런 얘기 오늘 첫날이니까 맨날 오면은 그분은 뭐야 책 한 권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화요일 날 강의인데 월요일 날 접수했대요. 그 화요일 날이니까 세법 책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행정실에 있었는데 책 받아가세요 오늘 거 했더니 어제 받았어요 이래. 그러니까 어제 한 권 받은 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던 분이에요. 그때 내가 어땠어요? 저분 애로사항 많겠다. 아니나 다를까 매일 옆에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반주 먹고 노래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끌려갈 뻔했다가 도망쳤다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계기가 있었나 봐요. 뭐 신랑하고 뭐가 있었는지 계기가 있었나 봐요. 딱 그런 걸 끊고 반주도 끊고 딱 끊고 공부만 정신없이 하는데 살이 쭉쭉 빠지고 여기에다 부항 짜고 6개씩 막 박히고 여름이니까 이게 이런 옷 있잖아 얘랑. 그때 실력이 쓱쓱 느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동차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뭔 계기가 있었겠지만 참 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작년도 독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자가 많았다는 거. 한번 할 땐 올인하자 이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따라서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독하게 하면 되는데
할 만한 거라는 건 뭐냐? 60점이야. 60점이면 뭐야? 다른 과목, 잘하는 과목을 덜 심해. 거기서 많이 걷어. 안 되는 과목은 꽈락만 면해. 빌려주면 돼. 이 평균이라는 제도가 크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6개 과목 중에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 공법 어땠어요? 해볼만 해요? 내 소리 나온 분은 공법이 자신 있다 그러면 뭐 잘 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걸 많이 공부해. 점수를 고득점을 해. 그런 다음 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6과목을 다 잘할 수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 때 한번 해드릴게. 예제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1번. 그 다음 뒤에 48쪽에 밑줄 납부 의무의 소멸 나와 있죠. 이 소멸에 관한 것은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요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